암세포는 탄수화물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암세포만 너무 생각한 나머지 탄수화물을 끊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탄수화물을 끊게 되면 과연 정상세포들은 어떤 것들을 먹어야 될까요? 탄수화물은 끊는 것이 아니라 좋은 탄수화물로 바꿔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복합 탄수화물로 드시는 것이 더욱 좋은데요. 어떤 음식으로 드셔야 하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암선생 종양내과 전문의 곽지성 원장입니다. 원장님, 탄수화물을 아예 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실제로 지난주에 제가 이제 환자분께 들었던 질문인데요. 항암 치료 이제 첫 시작을 이제 앞두고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원장님, 항암 치료 가기 전에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굶고 가야 항암제 효과가 높아진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더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셔서 암 치료에 있어서 도움을 이제 받으셨다는 분들의 그런 개인적인 경험까지를 제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상황들이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에 저의 그 전문가적인 의견이고요. 그 이유는 탄수화물은 근육량을 보존하고 면역계를 활성화시키고 정상세포의 기능을 올려주고 그런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항암 치료하기 전에 암세포를 굶겨 죽여야 된다. 굶겨 죽여야 된다. 그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들도 전체적으로 활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항암제로 인해서 정상세포도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때 정상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항암제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과연 우리의 정상 면역세포들이 항암제를 등에 업고 암세포와 더욱 효과적으로 싸워 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암세포가 탄수화물을 먹고 자란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굶고 가는 것이 더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돌고 있는 것들은 사실 전문가로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탄수화물을 끊기보다는 좋은 탄수화물, 소위 말해서 이제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요. 복합 탄수화물로 점차 바꿔 나가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세포를 굶기는 식단으로 전략을 짜기보다는 정상세포를 지키는 식단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더욱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어떤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을까요? 일단 복합 탄수화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단순 탄수화물과 이제 복합 탄수화물 두 가지로 저희가 좀 나눌 수 있는데요. 단순 탄수화물은 단당류는 말 그대로 이제 굉장히 단순하게 화학 구조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빠르게 대사에 이용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탕이나 그 음료에 들어있는 그런 당류들이 대부분 단당류에 속합니다. 이에 반해서 복합 탄수화물은 현미나 통곡물 이런 것들처럼 정제되지 않은 복잡한 화학 구조식을 가지고 있는 다당류로 구성된 탄수화물을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빠르게 대사가 되지는 않지만 은은하게 우리 몸속에서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복합 탄수화물이 우리 암 환자들의 그 기초 체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근육량을 유지해 나가고 면역력을 높이고 하는 데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식품들에는 통곡물, 메밀이나 퀴노아, 현미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병아리콩이나 렌틸콩 같은 이런 콩류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뿌리 채소들 중에 고구마, 그 다음에 연근 이런 식품들 굉장히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음식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환자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암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암 환자분들을 위한 이제 음식들에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암 학회들에서 추천하고 있는 영양학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음식들 오늘 5가지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설명드리기 앞서서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음식들을 이루고 있는 성분들을 극대화해서 만든 영양제들이 각각 다 시판 중에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모든 영양소들을 영양제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음식을 통해서 골고루 좀 섭취를 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대사 작용도 그렇고 그 본연의 효과가 훨씬 더 잘 나타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로 드시기보다는 음식들을 통해서 섭취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음식은 버섯류인데요. 버섯 종류들에는 기본적으로 베타글루칸이라는 중요한 유효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특히 NK세포와 T세포, 암세포를 공격함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이 되는 세포들인데요. 이런 NK세포와 T세포의 활성화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의 전체적인 면역세포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호중구가 떨어진다던가 그다음에 여러 면역세포들도 같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회복을 하는데 이런 버섯류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병원에서도 이런 버섯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식단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병원에서 많이 좀 식단으로 소화를 시키고 재해석한 그 식단을 좀 보시다 보면은 집에 가셔서도 어느 정도 그 식단에 대한 공부가 되셔서 많이 친해지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원장님, 여기 버섯도 뭔가 다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버섯류는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요. 그 독버섯 빼고. 너무 진지하게 다
다 괜찮다고 하니까 이제 뭔가 길거리에서 이제 줍는 버섯은 안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릴 음식은요, 브로콜리인데요. 브로콜리 안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과 인돌이라는 성분이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암세포의 성장을 막아주는, 저해해주는 암 억제 유전자의 활성화를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각 염증 세포들이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들이 있는데요. 그런 물질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정상세포가 변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암세포의 성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이런 악순환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런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막아줌으로써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브로콜리를 우리 유방암 환우분들께 이렇게 이제 섭취를 권장을 했을 때, 섭취를 많이 하지 않은 그룹과 많이 섭취한 그룹에서 치료 성적에 차이가 났다라는 그런 임상 연구들이 있는 걸로 보아서, 우리 유방암 환자분들에 있어서 브로콜리는 특히나 더 효과가 입증됐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브로콜리를 드실 때 과하게 조리를 하게 되면 그 영양소들, 설포라판이나 인돌 같은 그런 주요 성분들이 화학 구조가 깨져서 기능을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데쳐서 그냥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제 추천드릴 음식은요, 병아리콩이나 렌틸콩. 요즘 이제 굉장히 또 핫한 이제 식품인데요. 이 콩류에는 식이섬유와 이소플라본, 식물성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장내 미생물 환경이 면역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또 유산균을 복용하신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콩류도 마찬가지로 우리 장내 미생물 환경을 굉장히 좀 탄탄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식품입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진행 중이신 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몸에선 단백질 요구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몸에서는 많이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적어진다면 적자가 나겠죠. 이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또 양질의 단백질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럼에 있어서 좋은 단백질의 공급원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릴 음식은 올리브유입니다. 지중해 식단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올리브유 중에서도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이 제품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이제 압착하는 방식이 열 처리를 가하지 않고 어떤 가공을 가하지 않고 바로 짜내는 그런 아주 신선한 이제 올리브 오일을 말하는데요. 그 올리브 오일 안에 들어있는 올레산이나 폴리페놀, 이제 폴리페놀 같은 경우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특유의 그 씁쓸한 맛을 내는 이제 그런 성분인데요. 이 성분들이 항산화 작용과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통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저해해주기 때문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특유의 씁쓸한 맛, 아까 폴리페놀 성분이 이제 그런 효과를 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분이 암세포로 하여금 사멸을 유도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식품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안에 들어있는 이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염증 억제 작용을 통해서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암 치료 중이신 분들은 피의 조성이 약간 혈전이 잘 생기는 그런 체질로 저희가 이제 변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블루베리의 성분들이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함으로써 혈전 생성을 좀 줄여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베리 중에 저희 냉동 블루베리도 마트에서 많이 흔히 접할 수 있는데요. 이 냉동 블루베리도 항산화 효과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저희가 암 환자분들한테 좋은 음식 컨텐츠 사실 이전에 한번 찍었었잖아요. 근데 거기 댓글에 보면 네. 맛없는 것들만 사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댓글이 막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거 진짜 많이 하시고요. 맞아요. 저도 그 댓글 기억납니다. 제가 전문가로서 이제 정답을 일단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추천 음식들도 어떻게 보면은 자극적인 음식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맛이 없다고 느껴지실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정답대로 드셔야 된다라는 영상을 보면 오히려 도대체 뭘 먹으란 말이냐 막 이렇게 막 화가 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굉장히 그 댓글을 보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뭐 정답대로 살 수 있다면은 너무 좋겠지만은 사람이 정답대로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진료실에서 우리 환자분들께 좀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지도 함께 설명을 드리는데요. 항상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은 내가 지금 어떤 치료를 받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식사 전략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식사 전략, 운동 전략, 또 다양하게 수면 전략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난주에 달렸던 댓글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보호자분이 댓글이었는데 환자분께서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햄버거를 사다 드렸는데 환자한테 안 좋은 걸 해준 것 같은 그 보호자의 마음.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전혀 걱정하실 것 없고 오히려 잘 해주실
해주신 부분이고, 앞으로도 만약에 그 항암 치료로 인해서 계속 그렇게 식욕이 없다면은 드실 수 있는 거, 드시고 싶은 걸로 공급해 드려라. 그리고 다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식습관을 바꿔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반드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정답적인 그런 식단에 대한 것을 강요하고 고집하기보다는 일단 지금 뭐라도 좀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좀 드시면서, 아, 내가 이렇게 좀 먹고 있구나, 아 그래 이렇게 먹으면 되지, 이런 먹는 것도 우리가 어느 순간 균형이 깨지면은 환자분들이 식도에서 이 음식을 삼키지를 못하게 됩니다. 굉장히 심리적인 것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요, 식도가 막혀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그 다음에 그 수술 이후에 그 부작용으로 인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소화기관의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음식을 못 삼키는 이제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요, 과연 이것들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정답대로 절대로 또 갈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치료받고 계신 어떤 그런 상황들 고려해서 저는 식이 전략을 짜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 있어서 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편하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환자분들의 식단을 짜는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정답대로 된 식단을 드리면 이제 먹을 게 없다, 그 다음에 너무 또 자유스러운 식단을 드리면 암 환자를 위한 식단인데 이런 게 나와서 쓰겠냐, 다양한 그 의견들과 니즈를 이제 저희가 다 반영을 해서 여러 번의 회의를 계속 지금도 오늘도 진행을 했고, 우리 환자분들의 영양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우리 프로젝트는 더 먹이자 프로젝트라는 이제 그 영양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럼에 있어서 저희가 꼭 지킬 것은 화학 조미료를 절대 쓰지 말자, 수술을 받고 오신 분들이나 장기에 기능이 문제가 좀 있으신 분들, 기저질환으로 뭐 당뇨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치료 맞춤식으로 제공을 하자, 우리 환자분들이 한 숟가락이라도 더 드실 수 있는 식단으로 구성을 하자.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다양한 그런 환자분들의 요구도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은 이렇게 어떤 뷔페식이나 이런 거창한 식단은 아니지만 정말로 의료진과 임상영양사가 함께 고민하고, 그다음에 또 계속 회의를 통해서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식단을 제공하고 있고, 저 환자분들은 그래도 반응이 매우 좋게 드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 암 환자분들의 그 암 치료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음식들을 너무 고집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저희 진료실에서의 경험담을 들려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은 우리가 좀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음식이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떤 음식이 됐던지 간에 지금 좀 힘든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좀 즐겁게 해줄 수 있고, 자신감을 좀 불어넣어 줄 수 있고,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음식이라면 전 좋은 음식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언젠가는 좀 더 이 힘든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좀 건강한 식단으로 변화시켜 나갔으면 한다는 좀 그런 마음가짐도 시청 중이신 분들께서 좀 같이 가져주신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암선생 곽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